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박지은입니다.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과밀화법의 대안으로 대전 충남 통합을 언급한 이후 정부와 여야가 잇따라 특별법 추진과 출범 일정까지 제시하면서 행정통합을 향한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아닌 대전 충남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게 될지 관심입니다. 통합의 속도만큼이나 내용과 절차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생생토론, 지난주에 이어 대전 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궁금증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야 순서로 소개하겠습니다. 박범계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시간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쪼개져 가지고는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충남 대전을 좀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비용이 엄청나게 비용이 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런 비용을 치를 만큼 이게 시급한 일인가라는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과밀화법의 대안으로 대전 충남 통합이 물꼬를 틀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한 이후에 충청권이 크게 유동치고 있습니다. 여당은 특별위원회를 꾸렸고 정부는 행정통합을 전제로 실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이장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대전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김태흠 충남지사하고 저하고 또 양 시도의 의장하고 해서 우리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경쟁하기 위해서 또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또 나아가 지방 소멸론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갖는 지역을 통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모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충남, 대전, 충북, 세종까지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워싱턴 같은 행정 수도를 원하고 또 충북은 조금 정사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본래 한 뿌리였던 충남, 대전을 먼저 통합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인구 한 360만 명의 GRDP 200조 정도 되고 한 수출액 한 1,000억 정도 되는 사실상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대전의 과학 수도에 기반한 혁신 기술과 충남의 산업의 결합, 관광의 결합 이런 걸 하면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겠다. 그리고 세계 도시와 경쟁하려면 싱가포르 정도의 우리가 규모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니면 또 네덜란드 정도의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500대 기업의 77%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의 청년들이 1년에 보통 한 7만 명 가까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 미래가 정말로 암울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도적으로 우리 충남, 대전 한 뿌리였던 걸 통합을 하자는 결기가 있었고요. 또 지난 1년 가까이 통합법률안을 만들어서 지금 국회에 제출해 있고 그 안에는 257개의 특례조항, 특히 인사, 재정, 그리고 조직권을 대거 중앙정부부터 이양받아서 사실상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의 일을 만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법안을 제출했고요. 다행히 늦게나마 대통령께서 이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그동안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님들도 대거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 환영할 일이고 앞으로 할 일은 좋은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방 정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이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이번에는 박범계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5극 3특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도대체 진행이 될 것인지 이 부분도 국민들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소개 좀 해주실까요? 민주당은 또 저 자신도 2019년에 민주당의 국가균형발전 특위의 부위원장을 맡아서 대전을 비롯해서 전국의 9개 내지 10개 도시에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결과가 메가시티 전략을 중심으로 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5극 3특 체제의 완성이 국가균형발전,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가균형 성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께서 국민의힘 대표 발의한 대전과 충남 통합 법안에 대한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공이 크십니다. 인정하고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충남에 와가지고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말 그대로 대통령 어젠다로 국민의힘의 통합법안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이참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대전 충남부터 통합을 함으로써 말 그대로 서울 1극 체제, 수도권 1극 체제의 폐해, 답이 없는 균형 성장의 여러 문제점을 한번 해소하는 시금석으로 한번 삼아보자라는 대통령 어젠다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대전, 충남북 그리고 세종을 함께하는 대메가시티 전략을 지지해온 사람입니다. 대통령께서 내리신 고육지책의 현실 진단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이 나와주신 이장우 시장의 지금 말씀도 찬성하고 평가도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떤 통합을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부동산을 비롯한 서울 중심의 1극 체제로는 대한민국이 모든 국민이 특히 지방민들까지 함께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균형 발전의 나라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가슴 아픈 일은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무려 7만 명씩이나 매해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가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가? 그것은 바로 대전 충남의 통합을 통해서 강력한 대전 충남의 힘, 어디도 무시할 수 없는 힘, 그리고 국가 균형 성장의 과실을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 대전 충남의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만끽할 수 있는 보다 더 좋은 삶, 더 좋은 통합, 무엇이 좋아지는데 경제적인 민생적인 시너지 효과가 크구나 하는 그런 결과를 내는 통합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렸고 저희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지역 청년들이 매년 7만 명 정도가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지적을. 우리 지역이라고 표현하기 그렇고요. 그건 예.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67만 명 정도가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예. 대전은 사실 올해 청년들 유입이 더 늘었기 때문에요. 저희 우리 지역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그렇군요. 전국에 있는 지역에서 수도권과 서울로 향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셨고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는 행정안전부 내에 이 대전 충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요. 내년 7월 1일 통합특별시를 출범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여야 모두 내년 7월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행정통합 추진 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보니까 6월 3일 지방선거 이전에 늦어도 3월 안에 특별법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정인데 이 법안 처리 일정과 행정 준비 과정을 감안할 때 이 내년 7월까지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 어떤 것이 있을지 먼저 이장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통합법안을 냈습니다만 거기는 정부가 갖고 있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거 권한을 넘겨주는 거고 재정 확보, 인사, 조직권을 확실히 넘겨받는 건데 만약에 이게 누더기 법안이 돼서 그런 법안이 제대로 안 나왔을 경우 과연 충청도
도민들하고 대전 시민들이 이해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 통합 정도의 해서 인구 규모나 이런 거 재정만 일부 늘리고 실질적인 권한은 넘겨주지 않겠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는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법안을 제출해 있는 상황인데 본래는 주민투표나 시도의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는데 주민투표하면 한 140억 점 됩니다. 그 행안부도 그동안은 대구 경북이나 이런 사례를 볼 때 주민투표보다는 시도의회 의결을 권장했습니다만 만약 이 법안이 누더기 법안이 돼서 사실상 통합 효과에서 충청이 얻을 게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봤을 때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많아질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민주당의 법안을 우리가 좀 지켜볼 것이고요. 그런 법안에 보다 이 통합 심의를 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조직, 재정, 인사 나아가서 지역의 사업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들을 대거 그 안에 담아서 좋은 법안, 지방정부 통합법안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저희도 예시주시하고 충분히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7월까지 물리적으로는 출범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여야가 지금 뭐 공의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방향은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과연 그 법안 자체에 어떤 권한 이양을 담았느냐 이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살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박 의원님 어떤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챙겨야 할까요? 법안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에요. 이정훈 시장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야가 함께 통과시키는 것이 제일 크게 힘을 받겠죠. 적어도 충청도의 사안에 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 전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여야 국회의원들 300명이 동의하는 시스템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법안의 내용이 이제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이 법안에는 자치 입법, 그것은 조례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자치 행정권, 즉 중앙행정 사무를 얼마만큼 지방에 통합된 대전 충남 특별시에 이양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자치 재정권, 말 그대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지금 있거든요. 8대2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지향은 7대3으로 지향을 역대 정부들이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아직 7대3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국세로 되어 있는 것을 대전 충남 특별시가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겠느냐라는 자치재정권의 문제일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에서 정말 대규모적으로 국민성장 펀드라는 거 150조 지금 조성 사례가 있는데 그중에 전라남도의 해남과 그리고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에 각각의 그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7조 원 정도 규모의 지금 오로지 정부 투자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해남은 아시아 데이터 허브라고 그래가지고 뭐 수십조 원에 아마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충남이 지금 별개로 있는 지방자치 광역자치단체의 힘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힘도 안 될 뿐더러 현실적으로 뭐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시 우리 이정훈 시장께서 이제 과감하게 했지만 아직까지 결실을 배우지 못했던 교촌동에 있는 소위 그 지금 반도체 산단 있지 않습니까? 그 산단과 관련해 가지고 예타를 넣었지만 지금 대전시와 LH가 생각하는 그 예타 기준 점수와 예타를 하는 KDI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로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전 충남 특별시가 강력한 힘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대한 권한 그리고 재정에 관한 권한 그리고 행정에 관한 권한들을 확보하게 된다면 과연 KDI가 그렇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의 대규모 산단과 같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대전 충남 특별시로서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분 모두 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조례와 제정을 권한을 이제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그런 권한들을 이양하게 되면 우리의 힘이 강력해지는 것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속도전에 대해서 이 야권에서는 권한의 이양 없는 통합, 무의미하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통일교 게이트를 덮으려는 이슈 전환용은 아닌지, 대통령이 관권 선거에 시동을 거는 것은 아닌지 대전 시민, 충남 도민들은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요. 박 의원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슈 전환이라고 했는데 그 뭐 요즘에 전국적인 뉴스를 타는 것이 사실은 대전 충남 통합의 이슈 이전에 내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와 관련된 수사, 특검의 수사와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뭐 구형이 얼마 돼 있고 곧 1심 선고가 연달아 있을 예정인데 그런 것들이 전국적인 이슈였죠. 그러한 이슈들이 대전 충남이라는 보다 균형 발전에 적합한 이슈로 저는 그것이 뭐 물타기가 될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또 물타기가 된다 하면 그것이 이 대전 충남인들에게는 뭐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건 물타기 한다라는 그런 우리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쪽도 균형 발전이나 지방 분권에 대해서 저는 생각은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과거에 행정수도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지역적 이슈, 특히 대전, 충청과 관련된 국민 어떤 그 통합적인 관점의 균형 성장과 지방 분권에 대해서 매우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국민의힘조차도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물타기 이슈니 그런 것은 아니고 오로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고 균형 성장의 성과를 내기 위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박범계 의원님께서는 정치적 의도나 물타기는 전혀 아니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이장훈 시장님께서는 어떤 취지로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이런 발언들을 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환율 폭등 문제 그리고 최근에 물가가 연초에는 더 물가가 상당히 오를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민 경제가 말이 아니고 양극화가 극심하고 있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집값 폭등 때문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상심에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을 포함한 여당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통합 문제에서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것은 이번에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을 냈을 때 행정비용만 초래하고 사실상 주민들의 심각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수도권과 대항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또 그중에는 특히 세수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현재는 저희가 충남 대전이 만든 법안에는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6%를 더 교부하게 돼 있고요.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지금 충남은 100분의 300이었는데 대전은 100분의 200입니다. 그걸 충남 수준으로 맞추는 문제. 그리고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나 또 이 법인세 같은 경우인데 법인세는 지역에서 거치는 100분의 50을 지역에다 주는 안. 또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현재보다 한 5% 더 늘려주는 안. 이런 것들을 하면 최소 통합했을 때의 현재 예산보다 수조 원이 더 대전 충남 특별시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다가 자치권 그리고 예산권, 조직권 예를 들면 기조실장은 행안부에서 내려보낸다. 이런 것도 다 없애야 된다. 지역에 스스로 지역에 있는 공직자들이 기조실장도 하고 또 부시장도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이행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하천 준설하는 것도 일일이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산업단지 만드는데 투자 심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수년씩 걸리는 이런
이런 방식으로는 지역의 미래가 없다.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법안에서 중앙정부가 과연 여당인 특히 민주당과 기재부, 행안부 이런 여당의 많은 최고 책임자들이 과연 권한을 얼마만큼 내려놓을 수 있느냐, 지역에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통합이 원만하게 잘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권한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얼만큼 이양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을 이제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대전 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번 주에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 박범계 의원님 같은 경우는 공동위원장으로 지금 네. 맡고 계시잖아요. 네. 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1차 회의를 했는데요. 지금 이장훈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을 조금 드리는 예. 것으로 저희 위원회의 어떤 지향, 앞으로의 스케줄을 좀 말씀드릴까 예. 싶습니다. 맞아요. 이 법안의 어떤 내용, 중앙이 갖고 있는 국가 행정사무, 중앙사무를 얼마만큼이나 우리 대전 충남 특별시에 이양할 것인가라는 예. 게 첫 번째 관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재정 권한이겠죠. 그렇죠. 지금 언급하신 뭐 법인세 또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등등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법안 내용이 지금 기존에 발의된 법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제가 아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해남시와 울산시의 해남과 울산시의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7조, 수십조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예. 우리 대전 충남은 대전은 말 그대로 R&D의 보고죠. 원천 기술과 R&D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그러한 인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산업 제조업의 기반이 튼튼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충남은 반도체와 또 2차 전지 같은 것도 굉장히 우수한 그러한 기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7조에서 수십조가 들어가는 해남과 울산의 이러한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필요한 게 소재 부품이 필요하고요. 반도체 칩과 같은 부품이 필요합니다. 예. 두 번째는 많은 양의 전력량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과거에 화석 에너지, 화석 발전으로 가지고 그것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세계적인 수준이 지금 안 되는 아리백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그것을 대체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SMR 같은 것도 저는 뭐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충분히 지금 충남이 기반이 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우리 뭐 충남에 이렇게 냉각 장치 같은 것이 또 필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는 그게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냉장고와 같은 아주 그러한 냉각 장치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울산에 기본적으로 7조, 해남에 수십조면 저는 이러한 소재 부품 장비의 그러한 어떤 백업 단지, 그러한 집합 어떤 생산 단지를 충남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수십조 원 규모. 대전과 충남이 별개의 지방자치단체로 있을 때는 감히 상상도 못하고 도전할 수도 없는 투자 규모상 그런 것을 우리는 수십조 원의 국가 프로젝트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대통령으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이번에 특별시를 만들면서 말 그대로 동의를 받아내야 되는 것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특별자치도가 강원과 전라북도가 있고 최초의 특별자치도는 제주입니다. 근데 제주와 강원 전북은 다릅니다. 제주가 갖고 있는 특별자치 권한은 강원도나 전라북도에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것은 조례의 권한도 높고요. 그리고 특별회계의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보다 더 상회하는 그러한 어떤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을 이 법안에 넣을 수만 있다면 저는 굉장히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야당이 만든 그 법안은 하나의 좋은 참고 자료가 될 뿐 아니라 통과시킬 수 있는 하나의 레버리지 효과, 즉 야당이 같이 함께 대전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도와주는 구조라면은 얼마든지 다른 정치권, 다른 지역의 정치권도 설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요.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 그러면 법안이 발의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께서 이제 발의를 했던 그 내용인데 보니까 뭐 양도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것들이 담겨 있긴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한 문제긴 한데. 대단히 예민합니다.
얼마나 문제죠. 그렇죠. SMR을 얘기하셔가지고 네네네. 뭐 SMR과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뭐 냉각 장치들을 백업하는 것을 우리 충남에 들 수 있다. 근데 사실 반도체 부품 아까 칩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반도체 부품. 근데 이런 예민한 부분들이 사실 우리 충남에 어떻게 보면 기피하는 시설이 될 수도 있는데 들어서게 되면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는 없을까요? SMR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민 수기를 하고 공감을 얻어내야 되고요. 예. 그러나 반도체 칩과 같은 부품 산업 그리고 냉각 장치와 같은 그러한 소재 산업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은 도민들의 또는 시민들의 반대 여론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좋은 우수한 일자리들입니다. 아주 양질의 일자리고 우리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젊은이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그 현상을 우리 지역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의 예시로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박범계 의원님께서 그런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들으시면서 뭐 어떤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 뭐 싶으신 게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충남은 지금 전력 작업도가 186%쯤 돼요. 그리고 대전은 3%입니다. 그동안 제가 시장하면서 우리 대기업에서 대전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다는 의견들을 많이 전해왔어요. 그런데 쉽게 대답을 못한 게 데이터 센터가 엄청난 전력을 소모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전이 전력 작업도 3%로 데이터 센터를 대거 유치했을 때 대전에 좋은 기업들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충남은 지금 전력이 186%니까 통합했을 경우 대전도 함께 100%가 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산업인 AI 센터나 AI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대전이 지금 대청호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일본 투자를 했기 때문에 대전은 우리물을 우리가 정수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세종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계룡까지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물값이 톤당 500원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만 해도 한 1,000원대예요. 그래서 통합했을 경우 충남도 물값이 굉장히 저렴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충남 영역 전체가요. 그리고 전력 문제가 대전시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고 좀 전에 우리 박범계 의원님께서 SMR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상 미래 전력 AI나 이런 부분에 전기 때문에 미래 산업으로 SMR 정도의 지금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자력 부분에 대해서 소형 원자로라고 해도 아직은 그렇게 큰 공감대를 얻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래도 미래에 가장 안전한 SMR 같은 경우 만들었으면 뭐 충분함에도 가능하고 산업을 획기적으로 부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전력이거든요. 그렇죠. 안정적인 전력. 과연 이 충남 대전 전체적인 산업 발전, 경제 발전을 위한 전력 공급은 아마 추후라도 계속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큰 강점이 있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보충드리면 예. 대전의 기능입니다. 대전의 말 그대로 R&D 기술 수준과 원천 기술의 수준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 대비 약 80% 정도가 된다고 평가됩니다. 80%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지방 도시는 대한민국에 어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전 충남의 이 통합과 그로 인한 특별시의 어떤 미래는 대전이 일종의 원천 기술과 기획 기능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검증, 실증을 하는 단지로서 훌륭한 과학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과학과 현장의 일종의 산업 실증화한 산업의 전단기로서 실증단지로서 아주 구체적인 기획 기능을 떠맡게 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이고 충남의 기존에 있는 제조 산업 분야를 조금 더 혁신적으로 조금 더 발달시켜서 말 그대로 상생이 아주 극대화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두 분 다 공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R&D 기능이 충분하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하셨고 충남은 산업 기반이 워낙 튼실하기 때문에 이 두 도시가 합쳐져서 통합을 하게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상상 이상으로 극대화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통합이 된다면
공무원분들은 내가 일하던 공간에서 내 삶의 터전이 이전돼야 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부분들 걱정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도 좀 논의되셨습니까? 지금 이미 발의가 돼 있는 국민의힘 안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하는데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거예요. 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텐데 거기에 놓고 보면 그 법의 시행 전후가 다릅니다. 시행 전에 임용된 공무원들에게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시행 이후에는 통합해서 뽑기 때문에 그것은 뭐 서로 간에 불편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민주당에 담길 안, 아직은 뭐 1차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예. 제가 뭐 미루어 짐작해서 뭐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대체로 그런 정신,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이 법안이 통합의 법안의 그 인사와 관련돼서는 장애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대전 공무원은 대전 공무원이고 충남 공무원은 충남 공무원이다. 다만 입법 시행 이후에 뽑힌 분들은 함께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만이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뭐 거의 정리가 돼가는 분위기네요. 사실은 이미 있는 것들을 네. 다 모아가지고 예. 법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남은 것은 시민들, 도민들을 설득하고 공청회라든지 여러 공론화 작업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뭐 기존 발의된 법안에 사실 이 대전 충남 특별시 설치 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당시 소속 기관의 관할구역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이 멘트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민주당에도 말씀해 주셨죠. 그것을 당연히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아니, 저희가 그 통합법안을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요. 예. 그게 소수가 한 게 아니고요. 대전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그리고 전 행안부 차관을 포함한 민간협의체, 행정학자들, 지방분권론 행정학자들 이런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만든 법안이에요. 그 안에는 예를 들어 통합했을 때 그러면 실질적인 시청 기능을 어디다 둘 거냐. 그때도 이걸 1청사, 2청사가 아니고 내포청사, 대전청사 두 개를 사용한다. 이렇게 사실상 한 거고요. 또 아까 좀 전에 얘기하는 공무원들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바로 통합하면 인사를 대전에 있는 분들을 충남으로 충남에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안 하고 처음부터 대전에 있었던 분들은 대전에서 인사를 하고 충남에 있던 분들 하고 좀 전에 박범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법안에는 그 이후에 통합한 이후에 새로 신규 채용하는 공직자들은 저 충남 대전 특별시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상당하게 감안해서 특별법안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혹시 저 여당 쪽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여러 가지 그 이양을 좀 해달라고 하면 중앙정부의 기능을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미래로 가려면 당연하게 더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예를 들어 대전 충남 특별시는 대전 충남 특별시의 강점에 따라서 그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지방정부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법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대전시하고 충남도가 만들어서 성일종 의원이 대표한 법안에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주당이 새로운 법안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그런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 충분히 우리 법안과 함께 더 많은 것들이 담겨서 대전 충남 특별시가 제대로 된 미래로 갈 수 있는 또 충청의 미래를 열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저희가 바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존 법안 보니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 특별시장의 시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할 점 없습니까? 모든 개발 사업을 중앙정부로부터 뺏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협의하게 하지 마라. 승인 같은 건 더더욱 받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면 중앙정부가 그러면 안 하고 말지 그렇게 나오죠. 대통령의 의지와 제가 정부에도 있었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장관의 의지와 그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소위 말해서 직업공무원제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일반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의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고 야당이 동의하고 여당 의원들이 힘차게 추진을 한다고 그래서 과연 한계가 없느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 가능한 최대치를 특별시에 부여한다. 저는 추진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실현 가능한 최대치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아마 이장호 시장님이나 박범계 의원이나 생각은 같습니다. 보다 많은 것을 얻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중앙정부 입장에서, 여기서 말하는 중앙정부는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닌 중앙 공무원의 입장, 즉 기재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행안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덜 주려고 하겠죠.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그동안 장애 요소로 그렇게 작용을 해온 겁니다. 이 싸움에서 여야가 합쳐가지고 집권 여당은 야당이 저런 목소리를 내니까 은근히 그 힘을 빌어서 대통령과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그죠? 네. 또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에게 또 이렇게 양보를 하면서 우리 당신들의 도움을 우리가 얻게 됐으니까 감사하다는 땡큐의 의사를 또 전하는, 뭐 이러한 상생의 어떤 특별 법안이 만들어지면 가장 최적화된 모델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적어도 전북 특별자치도, 강원도 특별자치도를 넘어서는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아까 특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이상적인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예, 제주도 특별자치시에 준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권한을 과연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뭐 사실 여야가 지금 사실 대립하실 줄 알았더니 굉장히 의견이 합의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립할 일은 아니고요. 이게 어느 정도 뜻이 맞았는데 우리가 야당 입장에서 보면 우려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 5국 3특으로 국가 균형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표명했고 많은 권한을 주라고 했는데 관료들의 기본 습성은 권한을 안 뺏기려고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관료들의 이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줬을 때 과연 이걸 넘겨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재정, 기재부가 이 컨트롤을 해왔는데 이 재정을 지방정부에다 대거 넘겨줬을 때 우려를 할 거냐 안 주려고 할 거랍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해수부도 6개월 만에 저 부산으로 갖다 놓는 힘과 권한이 있고 법안 통과할 저 의석이 지금 민주당에 특별히 있는데 결국은 이건 관료들한테 떠밀 게 아니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대통령의 의지에 걸맞게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사실상 완전히 지방정부에 준하는 미국의 주정부 수준에 가까운 권한으로 격상시켜서 이번에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야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 나아가서 전남 광주도 우리도 통합을 해야겠구나. 사실 지금 베트남도 통합하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미 통합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료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치가 중요한데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의지하고 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선거 일정과 맞물려서 이것이 정치적인 의제로 소비되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두 분 다 사실 출마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죠, 박 의원님? 통합특별시가 된다면 질문이 어떻습니까? 없는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장 또 충남도지사가 별개의 선거로 예측되는 선거에서는 제가 거의 뭐 언급을 한 바가 없는데 통합특별시는 우리 역사에서 국가 균형 발전,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충청인들을 생각하면 아주 역사적인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법안을 잘 만들어서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러한 임무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저에 대한 어떤 소명이 있다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정우 시장님께서는 뭐 차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은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후세에 넘겨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저는 단지 그동안 정치가 영호남 중심의 양극체제로 발전해왔다 이렇게 봅니다. 충청도가 사실상 중심에 서지 못했던데 이번 통합을 계기로 정치 지형도 영남, 호남, 충청 이 삼각체제의 균형은 맞춰야 된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민주당은 호남 출신이 제일 많고 국민의힘은 영남 출신이 많고 충청도는 얼마 안 돼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통합시가 출범해서 저한테
충청의 도약이나 충청의 발전을 하라고 하는 뭐 시대적인 요청이 있으면 짊어져야죠. 네. 그건 뭐 정치인으로서 충청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소임을 짊어지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중요할 때는 아니다.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제대로 통합하는 게 먼저 중요한 일이라 이렇게 봅니다. 네,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시그널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통합 논의의 속도만큼이나 주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 나옵니다. 관련한 시민단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는지, 또 그에 따르는 리스크는 무엇인지, 또 소요 예산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말로 통합특별시의 이름이 정말 대충 특별시가 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그럼 기초자치구는 어떻게 되는 거고, 뭐 시청은 어디로 두는 거고. 시민들의 궁금증이 바로 이겁니다. 이 주민 동의의 공론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좀 확보해 나가실지 좀 궁금한데요. 먼저 이장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론화 작업은 20개 시군구에 대한 설명회를 이미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관협의체가 8회 동안 8번이나 그 회의를 했고요. 전문가 정책자문단 포럼 등을 했고요. 4차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찬성이 반대보다 1.6%가 1.6배가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과정을 했고요. 그렇지만 사실상 좀 더 많은 시간들 주민들하고 이에 대한 소통하는 시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둔 지가 지금 5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저희 충남 대전은 이미 1년 전부터 이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충분히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통합을 해서 뭐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 그때는 관심 없었던 분들이 그때는 얘기 안 했던 분들이 통합한다고 하니까 요즘은 유난히 좀 의견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때 좀 일찍이 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 의원님, 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 부분 사실 뭐 주민투표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저희 민주당도 1차 회의에서 각 시도당, 즉 대전 충남의 각 시도당은 물론이고 각 지역위원회, 각 지역구에 또 통합 특별위원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지침을 하달을 했습니다. 아마 명년에 새로운 2026년에는 대전 충남의 모든 시도 그리고 각 지역구에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그리고 공론화 작업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희 법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지점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낸 법안에 빠져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이러한 대형 광역 통합이 혹시 주민들과 멀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권을 보다 더 가깝게 촘촘하게 그리고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지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주당의 이제 어떤 그 새로운 뭐 법안을 만들고 또 그 뭐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시민사회와 역할하고 하는 이러한 작업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주민투표가 포함되어 있나요? 주민투표는 지금 20분의 1에서 5분의 1까지 범위가 이제 요청권자가 유권자의 20분의 1부터 5분의 1까지 아마 대전시 조례에는 20분의 1로 지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0분의 1이 요구를 한다면 주민투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국민의힘 법안을 내고 나서 양 그 충남과 대전의 시도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공론화 절차를 신속하게 그리고 심도 높게 한다면 주민투표는 지금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만약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그때는 그러한 여론의 반영들을 충분히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충남 대전 시민들이나 충남 도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법안을 안 만들려면 주민들께서 그러면 주민투표에
붙여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을 수 있고 그냥 주민들과 이런 협의 없이 이런 법으로는 통과 안 된다. 이랬을 경우는 상당히 주민투표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 5극 3특 균형 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대전과 충남은 첫 번째 행정통합 모델로 주목받고 있고 부산과 경남은 행정통합에 앞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후발주자로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기대에 앞서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은 무엇인지 걱정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까지 책임 있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함께한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